나 지금 가돌이 나왔어요. 좀 이따 만납시다. 남편에게 자꾸 딴 일이 생긴다는 것. 전화를 갖다 버려버리든가 어쩌든가 해야지. 아이고 저놈 전화는 뭔 일로 저렇게 올까. 흑산도에서도 배를 타고 40여 분을 가야 닿을 수 있는 작은 섬 대둔도. 다도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만큼 풍광은 빼어나지만 논도 없고 밭도 적어 오직 바다의 의지에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 수리마을 막내뻘 해녀 최희자 씨도 마찬가지. 물질할 때 입는 고무옷을 본드로 기워 입을 만큼 알뜰하기로 소문난 해녀인데 해녀 일은 얼마 동안 하신 거예요? 한 30년 했어. 시집 와서 20몇 년 동안 입을 게 이렇게 다 낡아져갖고 이렇게 찢어지요. 대둔도에서 태어난 애자 씨는 이 섬에 다른 여자들이 그랬듯 꽃다운 17부터 물질을 배워 자연스레 바다밭을 일구는 해녀로 살고 있다. 보라는 것도 저는 아주 꽃이 아니 이런 데가 해갖고 사방대가 새갖고 오늘 하나 사라 했잖아. 이거 30만 원 주고 샀어. 이 사람들 보셔. 다 이거 반들반들. 이 사람은 이렇게 한 거 입고 으메메. 돈 벌어서 어디다 놨냐? 통장 어디 땅속에 묻었냐? 베개 속에 묻어놨냐? 옷이나 따뜻하게 입어. 응. 봄옷이나 30만 원 주면 따뜻하게 입어갖고 살 텐데. 오메 이런 옷보다 비싸네. 남들은 2, 3년 입는 고무옷을 20년이나 입은 알뜰한 애자 씨를 아내로 둔 남편은 마을에서도 친절하기로 소문난 문광근 씨다. 아이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술도 있고 내가 가야지 내가. 아니 물은 말고. 사람 좋은 광근 씨는 아내와 해녀들을 실은 배를 모는 선장이다. 어릴 때부터 배를 몰던 남편은 해녀들을 태우고 아내는 물질을 하며 40여 년 가까이 해녀 사업을 해왔는데 해녀들 물건 잡으면은 그놈 수집이 났다가 팔아가지고 해녀들 계산해주고 또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수입 잡아서. 그러니까 남편은 해녀들이 잡은 물건을 파는 사장님인 셈. 물질 장소는 잡을 것이 많기로 유명한 하죽도다. 그날 물살과 파도를 보고 남편이 배를 멈추는 것인데 뭐지 날씨 안 좋게 좀 조심하시오. 예. 안전하게 하시오. 가을바다는 유난히 바람이 변덕스럽고 파도가 세 걱정이다. 또 걱정인 건 물속과 밖의 기압차가 급격해 귀가 쨍하게 아프고 청력이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 아내가 약을 달고 사는 것도 한쪽 귀가 아예 들리지 않을 만큼 청력이 손상됐기 때문이라고. 물속에 들어가면 기가 안 맞지라고. 바다로 가라앉기 위해 무거운 납덩이를 달고 다녀야 하니 허리도 아프고 몸 성할 것 없이 고단한 삶을 사는 아내다. 태왁에 몸을 지탱해 간간히 숨을 쉬어갈 뿐 그 어떤 보호 장비도 없이 제 몸 하나만 믿고 차디찬 바다로 출근하는 아내. 숨을 멈춘 채 10m에서 20m가량 물속으로 들어가면 펼쳐지는 또 다른 세상. 보양식 성게의 바다의 왕 전복까지 마음 넓은 바다가 내어주는 갖가지 선물들이 널려 있다. 제 몸 하나만 부지런히 움직이면 이 귀한 산물들을 모두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인데 하지만 욕심을 버리고 숨의 한계에 다다르기 전에 물 밖으로 나와야 한다. 아내가 숨을 쉬는 숨비 소리다. 1분가량 숨을 참았다 몰아쉬는 거센 소리. 그만큼 숨이 끝까지 차올라 힘들다는 건데 위험도 하고 힘이 많이 들어요. 우리 해녀들이 숨을 참고 물속까지 깊이 들어갔다가 숨 다 차면은 이제 나오고. 근데 얼마나 안타까울 때가 많죠. 이 힘든 과정은 하루에 수백 번이고 계속된다. 물질하는 4시간 내내 밥은 물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일하지만 분명한 건 바다가 주는 귀한 대가는 자신이 열심히 한 만큼 돌아온다는 것. 때문에 해녀들은
있는 숨을 다 토해낸 뒤에야 돌아오곤 한다. 이거 이렇게 매워갖고 밥 먹고 살겠어? 그래도 오늘 그래도 1시간 잡아. 전북이라. 웜이 한 망태 잡아버렸어. 웜이. 전북 다 깨네 깨. 웜이. 이 정보. 해녀들이 갓 잡아 올린 싱싱한 해산물의 크기와 수량을 체크해서 해녀들에게 일당을 주는 건 남편의 몫이다. 또 자연산 전북. 아따, 자연산 놈 좋다. 아주. 실한 자연산 전복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남편. 자연산용 자연산. 질숨을 다한 해녀들이 하나둘 배로 돌아왔다. 뭐, 그 멍치 고기도 잡았구만, 멍치 고기. 멍청하게 가만히 있다고 멍청이 고기라 불리는 삼색이다. 이거 순놈이냐, 암놈이냐? 여 형수야, 나와버린 데라, 여. 순놈이야. 암수 확인하랴, 잡은 고기 확인하랴. 다들 신이 나서 왁자지껄한데 이것이 삼식이 고기라고. 싸는 거지 그거. 맞아. 도현엄마, 어서 오너라 가자. 다른 해녀들은 다 돌아왔건만 물질하느라 정신이 팔린 아내 혼자 바다에 남아있다. 아이고 파도는 이래 치는데 물속도 껌껌 하늘도 껌껌 땅도 껌껌한데 무엇을 한다고 그렇게 난리냐. 어서 가자. 얼른 오너라. 열심히 일하는 게 몸에 배어 성실하기로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아내. 제라이 동안녀나. 몇 개 보탰어? 아이고 자네는 장사네. 뒤늦게 온 만큼 힘들었을 아내. 오이 많이 잡았어. 너 전복. 너 해상 골고루 잡고. 소라도 잡고. 그 성게. 이번 달이 지나면 날씨도 춥고 물건도 많지 않아 더 이상 물질을 할 수가 없는 만큼 아내는 있는 숨을 다 써서 억적같이 바다밭을 일궜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무게를 달아보는데 가장 늦게까지 일한 아내가 역시 가장 많은 수확을 거뒀다. 왜 이렇게 못 잡으셨어? 파도가 쉬어서 못 잡았어요. 개 500. 별다른 수확을 건지지 못한 해녀는 애자씨가 부럽기만 하다. 많이 잡았다. 많이 잡았다. 버렸다니 통도 쓰고. 그럼 우리 세상을 이렇게 사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 조카씨 일로 오시오. 내가 한 잔 줄게. 여보, 한 잔 주시오. 우리 각시. 아, 그냥. 선장 남편은 해녀들의 고된 하루를 달래주고 이어서 아내가 노랫자락을 뽑아내자 모두들 어우러져 힘든 일과를 기분 좋게 마무리한다. 잘하네. 역간들 잘하네. 고된 물질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 이들 부부에게 또 다른 일과가 시작된다. 집 안에 작은 슈퍼를 차려놓은 터라 퇴근한 뒤에도 또 일이 기다리고 있는 셈인데 5만 원이요. 그냥. 외상으로 주는 게 어째 돈 벌 목적은 아닌 듯. 우리 구멍가게예요. 우리 마을 주민들이 이 생활용품이나 뭐나 그래서 서로 편리를 도모하면서 그래요. 저 보여줄 거 있어. 이곳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라서인지 유난히 마을 사랑이 각별하다는 남편. 대둔도에 배가 드나드는 상황을 일일이 확인해 해경에 보고하는 입출항 신고를 담당하는 소장 일 등 온갖 마을 일을 도맡고 있는데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 마을에 참 좋은 일도 어촌계장도 3대를 했어요. 그러고 수협 대의원도 3대를 하고 그 일을 어촌계장 그런 것은 완전히 마을의 종이지요. 말고 우리 어촌계의 종. 그건 뭐 그렇게 닦고가 있어? 그건 뭔 자랑이라고. 참 이거 자랑이지. 그것을 아 이런 것도 누가 뭐가 아무나 받은단가. 소중한 거죠 이것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둔도 해상교통 발전을 위하여 남편이 자랑을 시작하니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는 아내.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당신은 그 상 받은 줄 아요.
나도 80. 아내는 흑산면에서 가장 팔 힘 좋은 안악이다. 이 뚝심이 얼마나 좋은가. 흑산면에서 1등 했지. 정말. 그렇게 이 일이 많이 갖고 손에가 힘이 생겨갖고 그랬다게. 손을 보시죠. 이거. 손이 내 손은 얘랑 손. 일이 갖고. 바닷일을 하는 동안 점점 거칠어진 손. 이제 여자 손인지 남자 손인지도 구별이 안 된다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 손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지. 그렇게 일 계속 하소을 하면. 이제 그만할게. 이제 그만할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바다를 일구는 섬 사람들의 하루는 하늘이 결정한다. 바람이 세서 파도가 거치면 아무리 물때가 좋아도 물질을 할 수가 없는데 물질도 못하는데 바다로 출근하는 부부. 해녀 사업과 수포만 하는 게 아니라 양식장까지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것이 여기에서 저쪽으로 전체에 칸스로 우럭칸이 한 120칸이요. 모두 한 60만 원 된다. 리스로. 규모도 마을에서 가장 큰 데다가 종류도 전복과 우럭 두 가지. 하나만 해도 힘에 부친 바닷일을 얼마나 하는 건지. 키우는 우럭만 수만 마리다 보니 먹이로 쓰는 까나리 값만 해도 한 달에 4천만 원이 넘게 든단다. 어디 그뿐이랴. 한 칸에 10가지. 먹이 한 번 주려 해도 양식장을 수백 번 오가야 하니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이 힘든 양식업에 손을 댄 건 다 이유가 있다. 조건이 훨씬 좋대. 배도 큰 놈도 있고 모든 사료 같은 것도 싸게 하다가 이길 수도 있고. 그래서 남은 사람보다는 우리가 훨씬 일을 더 남은다는 생각에서 확신이 있었죠. 그런데 무거운 건 남편이 나르는 게 보통이건만 팔씨름 대회 우승자 아내와 남편이 일하는 풍경은 좀 남다르다. 아버지는 회장님이고 저는 어촌에 살게요. 어부. 장난마다 잘하죠. 에이 어디야. 물에 젖어 무거운 그물을 끌어올리는 양식장 일은 남자들도 힘에 부치는 일. 서방님 힘 좀 팍팍 붙여. 안 쓰네, 올려요. 아내의 팔 힘이 세진 건 우럭 키우는 일이 유난히 힘을 쏟는 일이 많아서였다고. 자 시작하네. 양식장이 가장 바쁠 때는 우럭을 출하하는 7월부터 11월까지. 우럭을 팔 수 있는 마지막 달인 만큼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와 이놈 그래 이놈 1kg. 우럭을 팔 땐 비슷한 무게끼리 묶어 보내야 한다. 이것은 259g이요. 이것은 250g이요. 이것은 300g이요. 우럭 양식 32년 차. 손에 잡는 즉시 무게를 가늠하는 아내다. 매번 수천 마리 우럭을 일일이 손으로 골라 선별해 왔다는데 선별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데 맨날 이렇게 선별만 이렇게 하려 그래요. 기계를 하면은 잘 안 빠져. 한번 제가를 해주세요. 한 70%밖에 안 빠져. 남들 다 기계로 하는 걸 굳이 정확도를 높이려면 직접 골라내야 한다는 남편. 그 덕에 괜히 아내만 사서 고생이다. 한데 문제는? 나 지금 가돌이 나왔어요. 좀 이따 만납시다. 남편에게 자꾸 딴 일이 생긴다는 거. 전화를 갖다 버려버리든가 어쩌든가 해야지. 아이고 저놈 전화는 뭔 일로 저렇게 올까. 저 뭐시 부를게. 내가 빨리 갔다 올게. 기계 선별도 못하게 해서 가뜩이나 일도 많은데 갔다 오시오 빨리. 하던 일도 제쳐두고 달려가는 남편이 아내는 야속하기만 하다. 동네에서 제일 바쁜 사람 저 사람 안 나가는. 그런 아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을 불러낸 건 출항을 앞둔 마을 주민이다. 아침에 좀 일찍 좀 오면 좋았을 텐데. 뭐 작업하러 올라가요? 어떻게 하루만 해야지. 그렇죠. 오늘 날이 안 좋게. 10월. 남편은 해경에서 임명한 입출항 관리 소장이다. 어떤 배든 대둔도에 드나들기 위해선 남편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조심히 갔다 오거라. 고기 많이 잡아갈까, 예. 그럼 나도 또 한 마리 좀 주고 하셔. 예. 뭐 죽은 놈 있으면. 입출양 관리를 해준다고 돈벌이가 되는 것도 아니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하루에도 몇 차례씩 수고를 자처하며 죄일처럼 마을 일을 하는 남편. 몰라요. 예, 또 도와주라. 마을 어르신들이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 걸 보면 마음씨 좋은 남편은 차마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전부 선별이. 예. 아이고, 처음에 보면 하지 하겠네. 그렇지라. 얼른 가. 다 같이 바쁜 처지에 돕고 사는 게 이웃 아니겠냐며 힘들수록 도와줘야 한다는 게 남편의 지론이다. 남들보다 일찍 전복 양식을 시작했기에 자신이 더 잘하는 건 이웃에 알려주고 나눠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온 남편이다. 아니면 더 오래 했지. 에이, 내가 전국이 울어 이거 내가 우르고만. 얼마나 여수고 내가 내 경력이 얼마나 주냐요. 그렇게 남편이 재능 기부를 하는 동안 홀로 남아 양식장 일을 하는 아내. 넓은 양식장 일을 혼자 처리하느라 할 힘도 주름살도 늘어만 가고 있다. 450담아가 뭐 또 실어야 되고 550담아도 실어야 되고 주머니 4,000kg 들어왔을 게 지금 어디서 빼야 된가 하고 지금 그것 보고 있는 중이요. 남편이 없는 동안 추가 주문이 들어왔다. 판매를 하려면 선별 작업부터 해야 하는데 일일이 손으로 4톤이나 되는 우럭을 하나하나 골라내기란 결코 만만치 않은 일. 시간 안에 다 일을 마칠 수나 있을지 아내는 걱정이 태산인데 그런 줄도 모르고 남편은 제 집 일 제쳐두고 이웃집 일만 돕는 게 아닌가. 어제를 그냥 끝났어. 이거. 끝났어. 일부가 끝났어. 아, 이웃 일을 다 끝내고 나서야 자리를 뜨는 남편. 이제 제 집 일도 열심히 해야 할 텐데 어이 친구 뭐단가? 아니 또 남의 양식장에 온 게 아닌가. 마을에서 유일한 동갑내기 친구를 찾아온 것인데 자, 소주 한잔 하게 건져보세요. 아이고, 자네가 내 속 알아주네. 한 사람 반말로 주면 되는가? 아니, 저거. 애지중지 키운 전복을 흔쾌히 대접하는 친구. 요즘 전복값이 많이 떨어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란다. 전복 한 마리에 지금 전복 얼마예요? 18,000원이면은 그 정백값도 안 되죠, 정백값. 전복이고 우럭이고 가격이 하락됐을 때 남은 사람들 안 넣는다 할 때게 증여갖고 안 넣는다 할 때게 그때 넣어야만 항시 돈이라니까. 뭐 우럭도 내가 몇 번 경험해요. 그때. 남편도 몇 년 전 쌀 때 우럭을 사서 이익을 봤단다. 그러니 전복값이 떨어진 요즘 오히려 사들여야 한다며 친구를 설득하더니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종패 가격부터 알아보는데 저번에 내가 종표 얘기하더니 최고 좋은 제품으로 한번 내가 가서 보면 아니까 좀 그 보게 해주라고. 일하느라 고생할 아내 생각은 하지 않고 또 일을 늘릴 생각부터 하는 남편이다. 칸이 그런 칸이 있으니까 하면은 아마 좀 야하다는 맞지 좀. 또 야하다는 맞아. 우리가 살라고 다 이렇게 뭐하고 더 좀 하려고 욕심은 한도 끝도 없지만 또 살살 얼리고 또 해봐. 뭐 해야지. 벌써부터 돈 벌 생각에 부풀어 있는 모양. 이게 다 아내와 가족들을 위한 거라고 잘 될 거라고 확신하는데